AI 가속 칩이 예. 요즘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가장 큰 배경은 뭐라 보십니까? 저는 이제 AI 하면 그냥 우리 다 생각해, 엔비디아 GPU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다 아니야? 뭐 대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요새 다양한 회사에서 이런 이제 AI 가속 칩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뭐. 예,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AI 연산을 한다. 네. 그러면 네. 자동차에 GPU를 꽂아서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수행할 어떤 그 AI 연산 같은 것들은 사실은 미리 학습된 패턴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파워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크기도 작은, 네네. 그다음에 가격도 싼 네네. 그런 제품들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엣지 디바이스의 요구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즉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그 딥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도 GPU를 꽂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다양한 니즈들이 생길 때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칩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뭐 딥러닝 가지고 예, 막 할 때는 사실은 뭐 그 자체가 신기했잖아요. 예, 예. 이게 되네? 예. 학습이 되네? 예, 해가지고 학습이 되는 그 과정 자체만 증명한다든지 그럴 때서 우리가 PC에서 뭐 GPU 기반으로 해도 됐지만 이제는 그 신기한 걸 떠나가지고 이제 실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 엣지 분야건 뭐 자율주행차건 다양한 분야에 이것이 접목이 돼서 실행이 되려고 하니까 예. 이제 학습한 거를 실행하는 거니까 네, 예.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예.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속도라든지 네. 경량화라든지 예, 예. 이런 것이 되게 파워. 중요해지는 네, 세상이 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현실적이 돼가는 거예요. AI 그죠? 기술을 더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AI 에브리웨어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네네네. 자, 요거는 지금 보면 다양한 이제 인식하는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알렉스네스부터 해가지고요. 예, 예. 네네. 요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으로 이제 발표됐던 오픈 소스 네트워크들인데요. 네. 오픈 소스 네트워크들이 이 어느 종류에 따라서 네. 연산량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연산량이 적으면서도 이피션시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의 동그라미가 파라미터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동그라미가 크다라는 거는 네. 연산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다는 뜻이고 그 많게 되면 연산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여기 네트워크를 보면은 VG19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과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그 오퍼레이션 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초당. 예, 예.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인셉션 V4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네. 오픈소스 네트워크인데요. 네. 이거는 VGG19의 절반 정도의 파라미터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애큐러시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예. 위로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너무 좋은 거고 네.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빠르다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선정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는 분야에 맞춰서 적절한 네트워크를 선정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원이 큰 원이 있고 네. 작은 원이 있거든요. 그건 네. 뭐의 차이입니까? 작은 원은 파라미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연산해야 될 그 오퍼레이션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네네. 작을수록 이제 왼쪽으로 붙는 그런 경향이 오케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엣지 단이라든지 네. 뭐 이런 단에서 뭐 학습이 아니라 네. 실행만 할 거라면 네. 실행만이 뭐 아니면 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속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데는 우리가 비용 대비 가성비 따져가지고 요 작은 원들이 있는 알고리즘을 채택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작은 원들을 뭐 채택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네. 네네. 예, 이거는 이제 그 토치라는 벤치마크.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들을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할 때 보시면 아까 VGG19가 네. 224 곱하기 224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데 네. 147 미리세크가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예. 반면에
뭐 레즈넷 50 같은 경우는 100ms 정도, 그다음에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14ms 정도 걸립니다. 네. 물론 이제 정확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학습할 이미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네, 네. 그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뭐 VGG19로 열을 걸렸던 거를 네. 알렉스넷으로 한다면 하루면 학습이 네, 된다는 네. 의미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런 AI를 구현하려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피드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현실의 세계에서는 네.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 중요합니다. 되겠네요. 예, 학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다음에 학습한 결과를 실제로 수행할 때도 그렇죠. 예, 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벤치마크 요게 토치뿐만 아니라 이게 텐스플로우 이거 구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오픈소스? 예, 맞습니다. 네네. 오픈 프레임워크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GPU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여긴 테슬라 K80에서 수행을 했을 때 엔비디아에 예. 알렉스넷으로는 1초에 656장 네. GPU 코어가 한 개 있을 때요. 네. 그다음 똑같은 거를 레스넷 50으로 수행했을 때는 한 쉬운 2장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예, 차이가 네트워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아까 텐스플로우나 토치 같은 예. 이거 이외에도 예. 다양한 이제 AI 관련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나요, 지금? 이건 벤치마크가 아니고 프레임워크이고요. 아, 프레임워크입니까? 예, 아. 프레임워크이고 아. 예, 이거 외에도 네. 그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이제 차이가 약간씩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케이. 파라미터 수의 네. 영향으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뭐 학습을 한 달씩 시키고 열흘씩 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지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고요. 이 프루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가지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쓸데없이 좀 많아지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예, 뭐 특정 패턴을 암기를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피하면서 이제 프루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를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걸 쳐내서 네. 좀 가볍게 만들어 보자. 그럼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쓸데없는 거, 쓸데있는 거. 네. 이제 그 쓸데 있는 것 없는 거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뉴런 값이 뭐가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 쳐내는 거죠. 쳐내면서 퍼포먼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 봐가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프루닝이 자꾸 또 나오는 이유도 실행의 이슈들이 막 나오니까 실제로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네요. 실제 이제 우리가 산업용 검사에서도 실시간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루닝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줄어든다면 뭐 GPU를 좀 더 싼 거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GPU를 안 쓰고 CPU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이제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가성비라는 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원래 이제 학습할 때는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지만 실제로 학습된 결과를 수행할 때, 인퍼런스 할 때는 굳이 그렇게 높은 정밀도가 필요 없이 16비트의 인티저나 8비트 인티저를 쓰더라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퍼포먼스 차이가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할 때하고 99.1%하고 8비트 할 때하고 똑같네요. 그죠? 레스넷 같은 요거는 르넷은 이제 굉장히 단순한 네트워크고요. 밑에 카페넷이라는 게 알렉스넷인데 이것도 이제 8비트만 가지고 하더라도 원래 플로팅 포인트 거의 비슷하네요. 56.9%, 56.7%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성은 한 4배 정도가 더 올라가는 셈이니까 뭐 굳이 이제 아주 정확한 아주 높은 애큐러시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픽스 포인트
근사를 시켜서 네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양한 비트 수의 조합을 해봤지만 네. 이 조합으로 보면은 뭐 8비트 정도 연산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큰 성능 저하 없이 네. 이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엣지당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예. 사용되겠네요. 네, 예. 그 GPU가 없는 그렇죠. 예를 들어 CPU만 연산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GPU가 들어가는 것들을 얼마나 이제 한 번에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걸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CNN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어디에서 과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네.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예상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CNN에서는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에서 거의 대부분 연산량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를 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렉스나뿐만 아니라 거의 여기 살펴본 모든 네트워크들이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가속칩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죠. 네. 이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수행할 건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속칩을 만드는 첫 번째 꼭지 키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네.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픽스드 어리스메틱과 요 컨볼루션 최적화를 결합하게 된다면 플로팅 포인트를 쓸 때보다 훨씬 적은 파워로 비슷한 성능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데만 딱 집중을 해버리고, 그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가성비 좋은 걸로 해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결과로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같이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잘 보시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의 뭐 GPU들, 그 다음에 구글의 TPU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서버나 이제 PC에 꽂힌 거겠죠, 이거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과 실행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 밑에 이제 인퍼런스라고 나온 놈들은 이제 두 가지로 구별했죠. 하나는 데이터 센터하고 하나는 엣지단. 그래서 이제 엣지단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것들이 이제 쓰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아무래도 연산 능력이 뛰어난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고 보니까 있고요. 이게 FPGA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네요, 보니까. 예, 이제 아까 그 연산을 보시면 FPGA는 자기가 마음대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그 컨볼루션 부분은 아예 그 부분을 딱 특화시켜서 만들면 GPU도 원래는 그래피컬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바이스고 한 번에 여러 픽셀을 동시에 연산을 하긴 하지만 컨볼루션에 타겟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FPGA는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컨볼루션에 딱 특화된 그리고 데이터 패스를 잘 최적화를 시키면 FPGA로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 그래서 요새 FPGA를 많이 쓰는군요. 뭐 그것도 있고 칩을 만드는 비용이 워낙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FPGA는 뭐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 반면에 FPGA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프로그램 바꾸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뭐 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뭐 한 1년은 어떻게 보면 잡아야 되겠지만 이건 뭐 현장에서 뭐 보드만 나오게 되면 내가 바로바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가 더 이제 점점 더 발전되면 이 FPGA도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이것도 발전하겠네요. 이 시장이 커지겠네요. 다양하게. 뭐 엔비디아가 요 AI 시장이 나왔을 때 뭐 쌍수 들고 박수를 쳤겠죠, 웃으면서. FPGA 엔비디아가 알았을까요? 그 제슨 회장이 처음에 AI 처음에 꿈쩍도 했을 때 2009년도 이때 알았을까요? 아니 그 이미 그쪽에서는 이 자기네 이 GPU를 제너럴 플랫폼으로 쓸 GPGPU라는 용어들 만들고 그다음에 쿠다라는 걸 만들어서 그 연산이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그래픽뿐만 아니라 연산이 많은 프로세싱에 자기들 칩을 쓰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해왔는데 딱 물이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블록체인 터지면서 또 뭐 같이 근데 요새 또 블록체인 또 시들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또 요새 또. 뭐 항상 꽃놀이패는 냈었으니까요. 그 FPGA가 그러면 FPGA 그 좀
가장 큰 회사들은 뭐 어디가 있는 겁니까? FJ는 네. 이제 자이링스라는 주가 좀 사야겠다. 주식 사야겠다. 어?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오케이. 예, 네네. FJ는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프로그래머빌리티와 네. 뭐 다 좋은데요. 네. FJ 갖고 양산을 하려면 FJ 역시 비싸요. 예, 아. FJ도 용량 큰 것들은 수십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네. 안 맞네. 예. 가성비에서. 그러니까 FJ로 검증을 한 다음에 아이씨. 정말 이제 바뀔 게 없다 싶으면 이게 칩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네네. 효율적이 파워면에서도 칩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FJ가 좋은 점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은 있는데 정말 이제 개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양산에서 다른 얘기네요. 다시 고민을 또 해야 그렇네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수백만 개의 단위로 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마 칩을 만드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뭐 수만 개, 뭐 한 10만 개 이런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FJ가 또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통신 서버라든지 그런 데도 네. FJ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시장이 뭐 칩으로 했을 때 수천만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버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런 이제 AI 가속 칩, 뭐 왼쪽에 보니까 뭐 처음 보는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인터넷 있지만 이런 다양한 신규 회사들도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뭐 AI 가속 칩이라든지 뭐 뉴로모픽 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뭐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뭔가 남들이 생각 못한 구조로 그렇죠. 또 뭔가 결과를 내놓으면 또 다른 또 네. 여기 회사 여기 뭐야 여기 가운데 있는 회사 여기 신규 회사 같은 처음 들어보는 회사 같은데. 네. 뭐 저도 이제 오래 알았고요. 저희 이 회사하고는 이제 가이팔콘이 저팔콘이라는 회사고요. 뭐 USB 같은 그런 보드에다가 보드 형태를 꽂아서 아까 보셨던 그 컨볼루션 부분을 가속화하는 그런 엔진을 갖고 있는 칩이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앞에서 아까 뭐 프로닝이라든지 뭐 픽스드 포인트 어리스메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살펴봤던 건 그런 방향으로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